모 법무부 장관님께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지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선물 ETF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취소해서 쫑피디한테 미안하고. 저도 백신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네. 못 본 새에 방이 또 변했어요, 형님. 네, 제가 사무실이 조금 넓은데 공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반을 쪼갰습니다. 또 오랜만에 비트코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한국 비트코이너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드디어 피터님과 오태민 작가님이 만나셔가지고 영상을 찍었다. 뭐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관련 영상 밑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꼭 가서 보시고, 뭐 많이들 다루셨지만 오늘 비트코인 선물 ETF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밑에 단계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으십니까? 모 법무부 장관님께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지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뿐만 아니고 이번에 선물 ETF를 공식화했습니다. 선물 ETF가 되면 어떻게 되냐? 증권계좌, 그걸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을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서 완전히 인정한 그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남미 아주 소국인 엘살바도르가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워가 있어요. 참고로 원래 채굴이 중국에서 됐고 석탄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반대 논리들이 있었는데, 네, 중국에서 완전히 쫓겨났고요. 현재 가장 많이 채굴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 채굴하는 대형 업체들은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질 않아요. 어떻게 팔지 않느냐? 채굴 비용은 투자를 받습니다. 달러로. 그냥 비트코인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보다도 높은 데도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한때 비트코인이 이제 중국 것이냐, 중국을 위해서 돌아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통제가 원칙인 나라예요. 이런 자유주의적인 의미를 가진 비트코인을 긍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현실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신 중국은 CBDC라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말하자면 그냥 디지털 위안화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로 공식화했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과 미국의 얘기부터 드리자면, 예전부터 사실 미국은 한 번도 비트코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었어요. 미국 증권선물위원회 SEC에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가상화폐 자체였어요. 그리고 알트코인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증권으로 규율해서 통제할 것인지가 사실은 SEC의 핵심적인 쟁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뉴스만 나면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것처럼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은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인도 없고요. 중간에 누군가 이렇게 리더도 심지어 없고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은 이미 예전부터 SEC가 인정하는 가상화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리플, 이런 알트코인들을 과연 이제 증권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리플은 현재 소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더리움을 이제 뭐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플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데 지금은 긍정적이에요. 증권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이 크립토 세계를 인정하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애초에 잡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국이 그 반대편에 있었죠.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0이에요. 더 이상 비트코인을 채굴하지도 않고 거래하지도 않고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발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 인정하는 단계에 관련돼서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17년도, 2018년도 당시에 비트코인 선물이 도입됐을 때 비트코인을 굉장히 꿈에 부풀었었어요. 정식 제도권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폭락이었죠. 일단 선물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데다가 선물을 주로 이제 매도, 공매도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오랫동안 또 이제 크립토의 겨울, 크립토 윈터를 이제 겪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중간에 선물이란 말을 넣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비트코인 자체, 현물을 가지고 펀드를 만든 건 아니에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물은 사실 가격이 얼마인지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 수많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거래값 중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예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현물로 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나 두 개, 세 개의 거래소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길게도 변동성이 크지만 짧게도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이번에도 62,000불 이상에서 있다가 거의 몇 분 만에 6만 불 찍고 다시 62,000불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ETF로 만든다고 하면은 가격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아직 안정화될 정도의 크기가 되었냐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갠슬러라고 미국 SEC의 의장, 그분도 선물 ETF는 오케이인데 현물은 아직 좀 그렇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그 입장을 내비치자마자 이제 선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근데 이 비트코인 쪽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현물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선물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선물 ETF는 뭐 롤오버 비용도 있고 뭐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확한 비트코인 가격을 트래킹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뉘앙스가 사실은 약간 아직도 비트코인을 약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트래킹이 안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안 사겠죠. 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 ETF 1호는 첫날 거래 금액으로 제일 많은 거래 금액을 찍었습니다. 현재도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그런 정도로 이제 긍정적이고요. 얘기가 살짝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뭔지부터 알아보시죠. 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이 있습니다. 퓨처, 비트코인의 뭐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의 가격, 특정 날짜의 가격을 예상해서 그 가격이 되냐 아니냐를 가지고 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 그게 이제 퓨처인데, 그게 선물이라는 개념을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 그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ETF. ETF는 뭐냐면 Exchange Traded Fund라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고요. 뭐 S&P, 뭐 다우 지수 따라가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특정 지수, 뭐 코스피든 다우든 나스닥이든 이런 것들을 추종해서 사고 싶으신 분들은 ETF를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자꾸 얘기되는 선물이라는 부분 빼버리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내려가는 펀드를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비트코인을 사려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이든 업비트든 빗썸이든 그런 곳에다가 원화를 입금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흔히 얘기하는 금융권, 펀드 이런 곳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래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는 해킹을 당했다고 하고, 누구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래소 계좌를 트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기존 금융권의 그런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선물 ETF는 그냥 기존 금융권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펀드 만들어서 그냥 상장해서 팔면은 우리가 그냥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그런 미국 시장 가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사면 돼요. 우리 원래 증권 계좌로. 엄청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